김씨왕국의 땅, 북한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 걸까요? 저항의 신호가 들리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한 권력층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김정은 사망설도 있었죠. 일단 평양 시내 대동강 강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암살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현송월 남편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전 창광분주소 신리공작원 출신 강철입니다. 제가 남한으로 온 지도 10년 가까이 됐지만 북한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여전히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한 달 전 북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강철환 씨도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현역 창광분주소 소장이 대동강변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느낀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몰락도 이젠 시간 문제구나 하는 것이죠. 제 자신이 창광분주소 출신이라 잘 알지만 창광분주소는 조선노동당 핵심 관계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김정은 직속 비밀 조직이죠. 분주소는 한국말로 하면 경찰서 소속의 파출소와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있다 하여 창광분주소였지만 김정일 시대부터 중앙당에 자리 잡게 됐죠. 그러니 이곳 창광분주소 소장이라고 하면 단순한 파출소장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간부가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인물이고 북한 내 권력 구조에서 누구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현재 김정은 측근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과 비교한다면 동생 김여정이나 애인 현송월과 같은 최측근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핵심 인물이 갑자기 대동강에서 시체로 떠오른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히 엽기적인 일이지요. 그러자 김정은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이 암살을 당하자 일단 몸부터 숨긴 것일까요? 하지만 북한 출신인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는 신년 경축 행사 후 술을 너무 퍼마시다 술병이 났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했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140kg의 초고도 비만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죠. 그런 몸으로 과음을 하다 술병이 나면 정상 회복하는 시간이 꽤나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 경축 행사 뒤 북한 매체에서 조용히 사라졌죠. 혼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북한 권력의 사인방이라 하여 평소 함께 움직이는 조용원, 현송월, 김여정도 함께 사라졌죠. 이것 역시 묘한 분위기의 연출이자 반전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평양과 연락해 수소문해 보니 평양 내부에서는 숙청당한 거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광분주 소장이 암살당했다고 하면 김정은의 목 끝에 칼을 댄 것이고 요란스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보통의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같이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 내부에서 숙청이야 늘 있어왔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숙청당한 인물들은 보통의 재판을 거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는 사라졌었죠. 하지만 이번 창광분주소 소장은 아무런 경고 없이 변사체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수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건 숙청이 아니죠. 죽음의 원인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김정은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다시 창광분주소를 소개해드리면 이 조직은 단순한 감시기관이 아니라 북한 내 모든 권력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조직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평양 간부들의 사생활, 비자금, 부패 사건까지 모두 창광분주소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폭로할 수 있는 비밀 자료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런 비밀 조직의 수장이 갑자기 죽었다는 건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 숙청으로 보지 않죠. 그 증거로 이 사건 이후 북한 노동당을 움직이는 김덕훈, 최룡해, 조용원, 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사인방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준하는 근접 경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 지시로 974 부대가 직접 경호에 나선 것이죠. 호위사령부인 974 부대에게 경호를 명령한 대상자는 지금까지 오직 현송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잠적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죠. 북한은 지도자가 조금만 아파도 건재하다고 선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장기간 공개석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숙청이 아닙니다. 특히 창광분주소 소장의 죽음과 김정은의 실종이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2부에서 평양의 움직임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1월 사라진 것은 팩트입니다. 일단 건강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죠. 북한이 지도자의 건강 이상을 숨기려 할 때는 늘 과거 영상을 반복 송출하거나 건강에 이상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실종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활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이라면 신년연설 이후 군 시찰이나 경제 현장 현지 지도를 보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보도조차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과 김주애, 김여정, 현송월 등 가족 세트 4인방도 사라졌었고 연초 있었던 최고인민회 대의원 대회도 불참했습니다. 창광분 주소 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김정은 실종이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한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당과 군 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 군부와 당 간부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김정은이 자리를 비운 동안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반체제 세력들이죠. 이건 제 촉입니다만 조만간 북한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변사체로 떠오를 것입니다. 김정은은 경호가 삼엄하여 죽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차례차례 제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남한은 김정은이 사라지는 상태를 가정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를 저울질해 왔습니다. 김주애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김정은 주변의 백두혈통 인물로 차기 권력 후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단 후보에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동생 김여정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의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김주애의 후견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김정은의 삼촌인 1954년생 김평일이 남아 있습니다. 70년대에 할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 문제가 거론될 때 김정일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직계 백두혈통이지만 한동안 해외에 머물러 있었는데 2024년 말 평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김정은에 이상이 생긴다면 일부 세력이 그를 앞세우려 할 가능성도 있죠. 김정은은 과거에도 몇 차례 사라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 2025년 1월의 실종은 이전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광분 주소 소장의 죽음과 같은 시점이다. 둘째는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최악인 시기이다. 셋째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방식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들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번 김정은의 실종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앞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까요? 창광분 주소 소장의 죽음은 이대로 조용히 막을 내릴까요? 다음 3부에서 창광분 주소 소장의 죽음과 김정은 실종이 어떤 관계인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핵심 참모, 즉 창광분 주소 소장이 대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숨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강철환 기자는 중앙당 모 핵심 간부의 아들이 대규모의 마약을 굴리면서 엄청난 작업을 벌리고 있다는 소문에 창광분 주소가 그 아들을 수사하는 와중에 분주 소장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북한 권력의 핵심 간부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서로의 기득권끼리 뭔가 맞지 않을 때에 벌어진 세력 다툼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반체제의 등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의 생각과 일치하죠. 북한 내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이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암살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첫째, 김정은이 직접 숙청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측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일이 흔하죠. 소장이 지나치게 많은 김정은 정보를 쥐고 있었거나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려 했을 경우가 됩니다. 둘째, 반김정은 세력이 그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군부나 당 내부에서 창광분 주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소장을 죽였을 수도 있을 거고요. 최근 북한에서
마약과 무기거래 문제가 내부적으로 불거졌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의 1월 공백에는 3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신변 위협입니다. 소장이 사망한 직후 김정은이 본인도 위험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심혈관 질환, 당뇨, 과체중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어요. 셋째, 군부 개입 가능성입니다. 만약 군부가 창광분 주소 소장을 제거했다면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 재편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죠. 과연 김정은은 창광분 주소 소장의 암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듯이 그가 2월 초 등장할 때 보인 모습은 마치 병자의 모습인데 그 자신이 쓰러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지막 4부에서는 김정은 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창광분 주소 소장의 변사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 내부는 표면적으로 김정은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권력 공백 현상, 즉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후계의 구도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다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른다면 백두혈통이 무조건 후계자가 돼야 합니다. 그게 그쪽 법이에요. 그래서 김정은도 젖비린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을 잡아도 되는 나라가 봉건국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여정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지만 북한의 강한 남성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군부와 당 간부들이 그녀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인정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려면 군부와 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김정은의 직계가 아닌 여자라는 점에서 일부 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앞서도 말했지만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평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는 김일성의 직계 혈통이지만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며 북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따라서 내부 정치적 기반이 약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정은의 유고를 가정할 때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만약 창광분 주소 소장의 죽음이 군부와 관련이 있다면 군부가 김정은 체제의 약점을 이용해 권력을 확대하려 들 수도 있겠죠. 북한에서 군부는 중요한 정치 세력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권한이 축소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김정은이 장기적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권력을 잃게 된다면 군부 내 강경파가 직접 개입해 체제를 재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난도 심각한 변수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 조치로 외화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며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 역시 경제적 보상이 줄어들면서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경제난이 지속된다면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는 김정은의 부재를 북한 체제 변화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김평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은 당연하죠. 북한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이제 북한 체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1월의 공백을 건강 회복으로 만회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김정은의 1월 공백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김정은의 복귀고 정상적인 업무 상태입니다. 그것이 또한 창광분 주소 소장의 암살 사건 처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죠. 만약 김정은이 건강을 회복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등장한다면 암살 사건을 역이용해 내부 균열을 억누르며 체제 안정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번 실종이 단순 건강 이상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과 연관된 것이라면 김정은이 복귀하더라도 과거처럼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창광분 주소 소장을 제거한 군부와 당 간부들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1월 말 29일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김정은과 함께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발표한 여러 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위치와 방문 시점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밝혔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쇼일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 오른쪽은 김정은의 각계무샤, 즉 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1월 한 달 동안 사라진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계무샤를 쓰거나 과거 확보해두었던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연출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이 같은 선전선동에 능한 집단이니만큼 사진 한 장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선특파원TV 구독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조선특파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